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한 번 하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적 유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저는 집안에 돈도 있겠다. 젊은 날의 혈기에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만나던 여자 중 한 명이 임신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집에서 자기 귀한 딸 임신시켰으면 책임지라며 난리가 났고, 그렇게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 전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은 했지만 뭐 하나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전처와 저는 따로 독립해서 살지는 못하고 본가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직 대학생이었고 생활비나 육아비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저희 집안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전처 같은 경우도 당시에 직업이 병변찮게 있던 게 아니었던 지라 집에서 시집살이를 했었죠. 그게 전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서 전처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똑바르지 않았고 집안도 별로였던 여자애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아이를 덜컥 임신해서 왔다며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러한 문제 부분을 막아서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힘이라는 게 곧 돈이더군요. 부모님은 심지어 저에게도 조차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고, 그때마다 네 며느리는 대체 왜 저리냐고, 너도 사고나 치고 다니고 등등. 저조차도 끝내는 참다 폭발해서 부모님께 소리를 질러대곤 했지만 결국은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제가 학생이고 돈 나가리 밖에 없던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폭언들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집 부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봐야 제가 현실적으로 당장 제 아이나 아내 밥 먹일 돈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당장 저한테 들어가는 학비조차도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부모님은 그걸 이용하듯이 네가 화내봐야 어쩔 건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인 저한테도 그랬으니 제가 학교 간 사이 제 아내에게는 얼마나 심했을지는 제가 집에 와서 몇 번 본 장면만으로도 뻔했습니다. 어느 날 결국 전처는 아이를 놔두고 집을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나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천벌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돈 가지고 그렇게 유세 떨지 말라는 편지를 남겨두고요. 막상 일이 그렇게 되자 부모님은 이제 죄를 쪼으더군요. 손자리 돌보기가 힘들다며 네가 모자란 놈이니 빨리 다른 개념 있는 며느리 데려오라고 했지만 저도 그는 너무 지쳤었던 상태라 데려올 힘도 맘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내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9년 이혼만 해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부잣집 며느리고 내버리고 자기는 그런 집에서 단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정말 숨막혀서 죽을 것 같다며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더군요. 차마 제 입에서 아이를 생각해서 나는 말이 목골까지 차올랐지만 포기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처와는 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뒤로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라 준 말을 구해서 썼었고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그 문제로 저에게 모자란 놈이라며 욕을 하며 모욕을 줬었죠. 제 아내 하나 관리 못하고 이혼했다면서 아이나 함부로 싸질러 낳고선 등등. 손자인 제 아들도 천한 피가 섞였다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부모님과의 사이는 갈수록 바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제가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렇게 기업에 취직을 하여 몇 달간 작은 방을 구할 돈을 모으자마자 저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옷가지랑 얘만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러자 노발대발해서 연락이 오게 된 부모님에게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솔직히 집에서 나간 전처가 이해가 된다며 제가 전처였던 입장이었어도 그 집에서 더 살다간 저도 숨막혀서 죽을 것 같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라는 제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안 되겠다고 정서에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네가 우리 밑에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밖에서 죽도록 고생 좀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받는 월급이 작은 편이 아니었기에
사랑을 하나 붙이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전처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처는 자기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이랑 눈꼽만큼도 얽히고 싶지도 않다며 이미 새끼 버린 매정 한 년이고 다시 봐봐야 힘들기만 할 거라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과 저는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재혼을 재차 해볼까도 고민 많이 했었지만 제 상황이 또 재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당시에 집안과는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었고 제가 회사를 마치면 아이를 돌보러 가기 급급하다 보니 홀에 비해 애떨린 남자라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나이가 20대 중후반대의 나이였던지라 간간히 인연이 되어서 만날 여자들은 있었으나 제가 애매 딸린 남자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데이트도 잘못하고 아이 때문에 시간도 제대로 못 내다 보니 그렇게 깊은 인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아이에게 귀찮다며 짜증내는 모습에 예전 아내가 떠올라 잠깐 만나던 분은 있어도 깊은 인연은 가진 적이 없었네요. 그동안 제가 부모 밑에서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독립하여 모든 것을 혼자서 사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힘들다고 집에 다시 돌아가면 정말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빠인지 부성애가 생기더군요. 힘들어도 아들을 보 제 인생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 왔다고 너무 좋아라 하며 저를 끌어안는 아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없는 걸 방아들이고 금방 조숙해졌던 제 아들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무렵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보고 독해도 너무 독하다며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랑 의절하면서 살기 싫다고 저에게 화해를 건네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암에 걸려 3개월 뒤에 돌아가셨네요. 그때 참 무척이나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리도 모질게 대했는지 세월 지나고 보니 내가 한 행동들 모든 게 후회스럽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며 떠나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들로 12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할아버지를 보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할아버지랑 제일 친하다며 장난도 많이 치던 아들, 그런 손자가 많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버지는 항상 손자를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들어가는 학업 비용들을 전부 다 부담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며 바쁜 회사 생활을 하는 저 대신에 제 아들을 학원까지 대신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랑 같이 살림을 합쳐서 살가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던 편이었지만 제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아들의 할아버지 덕분에 수시전형으로 그것도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럽다며 발이 껴안고 펑펑 울었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뒤에 제 아들이 대학에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는 자신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다며 마음속에 짐을 놓았다던 아버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밤에 주무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내고 나니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 서로 싫어하며 방목하던 사이였는 이렇게 일찍 저를 놔두고 떠나시다니 뭐가 그리 급하셔서 오랫동안 못 보고 살았던 손자 결혼식까지 보고 가시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게 된 날,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이제 이 집을 나가서 학교 기숙사 생활이든 자취는 하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학교에서 저희 집이 그리 멀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니까 이제 자기한테 신경 그만 쓰고 앞으로는 아버지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0년가량을 혼자서 지냈으면 아빠도 이제 좋은 여자분 짝 만나서 잘 되면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전까지는 사실상
집에 다 큰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러니까 여자를 못 들인 거 아니냐고 자기도 이제는 성인이니까 걱정 마시고 밖에서 따로 살면서도 종종 아빠 얼굴 보러 찾아오겠다며 그렇게 집을 나가 버린 아들. 참 아들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돌아오면 아들과 아버지가 있던 집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리니 아들 말대로 누군가를 만나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소개로 저보다 9살이어 30대 중반의 둘 식녀를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했다던 그녀는 남편에게 속았다며 슬퍼하던 여자였죠. 저에게 다른 20살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 광짝 놀란 듯 제가 걸보기론 30대 후반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20살의 아들이 있냐며 든든하시겠다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던 연애를 하며 그녀와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렇게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고 저는 아들에게 잘하면 아빠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며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니 아들은 저에게 너무 이쁘고 아빠랑 잘 어울린다며 아들이 저에게 잘해보라며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대 중반에 다시 찾아온 사랑을 놓치기 싫었고 금전적인 여유도 부모님께서 주신 재산도 있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녀와 재혼을 하겠다고 아들에게 소개를 켜주자 그녀는 아들을 보며 너무 잘생겼다고 저 얼굴에 명문대까지 다닌다고 하니 아마 여자가 끊이질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저 아들을 좋게만 봐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와 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새 아내의 집안에서도 다행히 반대는 없었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안 계셨던지라 나이도 나이였었고 소박하게 그냥 결혼식을 올렸었죠. 그렇게 제 인생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늦둥이도 낳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아들은 간간히 주말이면 저희 세 부부 집에 들러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 깨지더군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자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날 친구 와이프가 아파서 잠까지는 못 자고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게 제가 타고 올라오던 다른 친구 차에서 잠이 들었던지라 연락은 못했고 그렇게 연락 없이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안방에서 아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게 들리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한 차림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었고 아내 또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내의 옷차림은 아무리 이제는 새엄마라고 하지만 아들 앞에서 보일 만한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등장하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덧대리면서 저에게 안겨들자 아들이 바로 그녀를 밀쳐내며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게 말하길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 하고 자기가 씻고 나오자 자기한테 갑자기 피도 안 섞였는데 뭐 어떻냐며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머리 좋은 남자가 너무 좋다면서요. 아들이 좋은 말로는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그러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던 찰나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였죠. 정황상 생각해봐도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들려왔던 아들의 미친 거 아니냐는 괴성들을 떠올려보면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말이지만 집에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들을 이 집에 들어오게 한 것도 재혼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곧 들어올 거라고 해놓고서는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문자로는 주말에 아빠가 요즘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들릴 생각 없냐는 식으로 보낸 문자 내역까지 아들이 보여줬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내가 잘못했다는 걸 가리키자 아내는 그제서야 바닥에 무릎 꿇고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던 그녀를 보고 있으니 저는 순간 모든 게 허망하더군요. 아니 이러려고 2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다. 결국 저는 돈으로 밖에 안 보면서 어린 남자를 찾는 건가. 만약 우리 아들이 넘어갔더라면 더욱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 더욱 허탈해지더군요. 저는 봐주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녀를 바로 쫓아내고
사는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우리 아빠가 너무 잘나서 저런 것들이 보이는 거라며 하나의 사례를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망적으로 정리도 할 겸 힐링도 하실 겸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들의 제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디론가 떠나서 쉬고 싶더군요. 결국 그녀와 그렇게 헤어지고서는 혼자서 스페인으로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난의 길도 걸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아들을 보러 한국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마음이 여의치 않네요.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엄마 문제는 항상 상처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우러 아픕니다.